노량진에서 가져온 생선들인데 신경과 이제 피를 빼줄 때 쓰는 도구거든요. 하얗게 변하죠? 진짜 하얗게 변했네. 고급 스시하나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런 숙성된 초밥 맛이 나는 거죠. 비싼 성게를 이렇게 많이 넣어줘. 예.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툼하게 드시면 맛있잖아요. 제일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밥입니다. 마진율이 한 10%밖에 안 남아요. 사장이 좀 더 고생하는 집이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횟수로 치면은 16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나이는 33입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셰프의 신선한 초밥을 운영하고 있는 고셰프라고 합니다. 사장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연안부두인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신선한 화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해수 먼저 물을 받은 다음에 고기를 실으러 갈 거예요. 보통은 사장님들이 유통업체 쓰시는데 사장님 직접 나오셨네요. 직접 와서 이제 저희가 운송하는 게 유통비를 낮출 수 있어서 직접 오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여기 스톱해주세요. 사장님 물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못 보셨어요 지금. 제가 손 흔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광어 15마리, 참돔 15마리 이렇게 가져갈 예정이에요. 연매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10억 이상? 제일 잘 나올 때는 15억 정도까지는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한 8마리요? 네. 7마리요? 네. 10마리 있을 때 14개 나오고요. 8마리 있을 때 15개 나왔어요. 저희가 하도 이제 이런 거에 예민하게 뭐라고 자꾸만 이제 거래처들한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해수 받았잖아요. 4통을 받았는데 2통은 깨끗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이 화로차는 얼마예요? 화로차요? 네. 저희가 중고로 샀거든요. 네. 2천만 원 좀 넘게 준 것 같습니다. 3,200.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저희 동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동생이 이제 좋은 생선 쓰려고 업체도 좀 많이 바꿨다고 얘기 좀 해달래요.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데요? 저희 업체 한 4-5군데는 바꿨어요.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중간에는 또 다시 안 좋은 거 주고 섞어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해도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바뀌는 경우에는 그냥 업체를 아예 바꿔야. 여튼 저희는 최고의 품질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 계속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돔이 이쁘죠? 항상 좋은 고기들은 비늘이 까진 게 없고 눈 상태가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빛나야 되고,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광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색색마다 이제 좀 다르잖아요. 개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상처가 났거나 까진 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오늘 노량진에서 가져온 생선들인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민어 나오면은 저희가 민어도 이제 제철이니까 쓰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전갱이라 그래서 등푸른 생선인데, 배에서 잡히는 거 있으면은 항상 좀 이제 등푸른 생선 한 종류 정도는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잿방어입니다. 제빵어? 네, 잿방어도 이제 여름에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잿방어랑, 그 다음에 요거는 돌돔인데 엄청 크죠? 그래가지고 가격도 엄청 비싼데 저희가 이제 종종 쓰고 있어요. 어종 리스트가 이렇게 되네요.
얘네 살이 다 통통하네요. 이제 고등어는 겨울이 제철인데 정갱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기름이 많이 찹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신경과 이제 피를 빼줄 때 쓰는 도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고여있는 피들이 나오고, 이 과정이 뭔가요? 치모토식 숙성이라는 거는 장기간 숙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인데 일본에서 고안된 기술이에요. 생선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피가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아예 제거를 하고 깔끔히 숙성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사장님 이런 조그만한 생선도 치모토식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꼭 필수적인 작업이긴 해요. 작은 생선들도 다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어종이나 쓰시는 거예요? 어종만 따지면 한 8가지 그 정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2차 숙성을 끝낸 이제 광어고요. 와, 딱 봐도 찰지네요. 네. 생선이. 엄청 찰집니다.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져서 쫀득쫀득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뭐 꺼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2차 숙성까지 다 완료된 큰 생선 부실인데 48시간 숙성돼서 되게 쫀득쫀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 3일 정도 숙성된 건데 고객님들이 막 다 이제 생각하기에는 생선이 다 물러지고 막 이제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숙성을 하면 생선이 엄청 탄탄하고 단단해요. 그래도 살이 아직도 이렇게 쫀쫀하게 살아 있어요. 뱃살로 따로 해서 지방층이 또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사시미에도 나갈 때도 있고 초밥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생선이든 화로를 잡든 숙성 생선을 잡든 수분기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분기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이게 빠지면서 조금 더 쫀쫀해지고 이렇게 2차 숙성을 거치는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선마다 숙성 주기가 좀 달라요? 네, 생선마다 다릅니다. 다금발이나 다금바리, 사촌,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숙성을 해야 맛있어서 15일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15일이나 숙성해야 돼요? 바리과류는 좀 질긴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쫀득쫀득하게 부드럽게 숙성도가 나오려면 제가 먹었을 때는 15일 정도 하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참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숙성 시킨 거예요. 24시간 숙성이에요. 특이하게 마스크 하실 때 석쇠를 세로로 들어서 하시네요. 눕혀서 하면 생선 살이 다 익어버려서 반대편 살이 익지 않게 껍질만 싹 익히는 게 기술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판을 대고 딱 껍질 부분만 익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음물에 넣어서 차갑게 식혀줘야 생선 살이 익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껍질을 데친 다음에 숙성을 안 해요? 껍질을 데치면 불이 닿아서 익어버리는 거잖아요. 살에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 숙성에는 불리하고 최대한 원물 상태를 살려서 숙성을 해야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살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맛있는 성분만 우러나오게 됩니다. 메뉴 나왔습니다.
전선통을 끊었는데도 얘네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네요. 예. 그 안쪽에 신경이 이제 살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파괴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지금 찔러주니까 하얗게 변하죠? 오, 진짜 하얗게 변했네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이 딱 변하게 돼요. 안쪽에 있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사후 경직을 늦추고 훨씬 더 이제 숙성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단백질을 깔끔하게 이제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해동제 감싸서 넣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롯이를 하다 말고 통으로 해동지로 감싸요. 저희가 신경 제거를 하고 피까지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통으로 숙성했을 시에 장기 숙성으로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통으로 숙성하고 있어요.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래퍼로 한번 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동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 쪽은 물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야 안에서 이제 부패가 안 일어나고 습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깔끔하게, 수분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숙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단단하게 싸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숙성실이에요. 방어, 참돔, 뭐 부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준 다음에 습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추모토식 전처리도 하고 숙성도 하고 이러면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초밥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 일반 쫄깃한 화로 초밥이 아니라 고급 스시야나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런 숙성된 초밥 맛이 나는 거죠. 이 생선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시마지 흑점 줄무늬 정갱이라고 하는 고급 어종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업장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선들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런 생선들은 오마카세라고 요즘 이제 비싼 초밥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굉장히 반질반질하죠. 특히나 여름에 나오는 어종이라 그래서 썰자마자 기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손질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일반 업장에서는 또 이제 힘들어서 못 쓰는데 저희는 이런 작은 생선들도 싹 준비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껍질을 또 벗겨야 돼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생선이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면이 좀 이뻐가지고 어떤 식으로 벗기냐면 손으로 이렇게 벗기게 돼요. 칼로 벗기면 좀 이제 안 이쁘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벗기면 이쁘게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단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생선이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생선 살이 다른 거 피 먹은 거나 파 먹은 거 없이 다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반짝반짝 기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상의 상태입니다. 중간에 가시가 있는데 요거를 큰 생선처럼 갈라서 자르면 살이 로스가 굉장히 많이 나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서 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가시도 엄청 조그만하겠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만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초밥밥은 고슬고슬하고 입에서 잘 풀어짐이 좋아야 되는데 밥알이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밥이 뜨거울 때 바로 이제 초대를 넣어서 비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 경험상으로 뜨거울 때 바로 지금 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초대를 넣어서 비비게 되면은 이 습기들이 전부 다 그 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밥이 오히려 축축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김을 확실히 빼줘야 조금 더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치대면 전분이 나와서 질어지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빼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 코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채질 해주면은 그냥 맨밥이 코팅이 되면서 이제 알이 단단해져요. 그 다음에 초대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초대리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올려줘야 돼요. 초가 아래로 흡수가 되면은 한쪽만 뭉쳐서 이제 많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아래 거의 안 남아 있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쳐주고 있습니다.
초밥밥 만드는데도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네요. 아, 그럼요. 사실 뭐 저희 또 업장 비밀이긴 한데 초대리 온도까지 신경 씁니다. 초대리 온도까지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게 뜨거운 밥이잖아요. 네. 초대리가 차가워야 그 밥과 닿으면서 싹 응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슬고슬하고 꼬들꼬들해져요. 고시카리 쌀 쓰고 있고 제일 좋은 특등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 함량도 수등급이고 최고 쌀을 쓰고 있습니다. 도종소에서 직접 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직접 가지고 오냐고 하면 쌀은 도정 일자가 제일 중요해요. 도정 일자가 15일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쌀만큼 중요한 게 쌀 씻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씻었는데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는 손으로 2kg 기준에서 15분 동안 씻어야 돼요. 저희가 하루에 씻는 쌀 양만 엄청나기 때문에 쌀만 하루에 1시간을 넘게 씻어야 돼요. 씻는 사람마다 또 씻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쌀만 씻어주는 기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합니다. 1,200만 원이요? 네. 왜냐면은 일반 쌀 씻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쌀이 부서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씻는 방식이라 쌀이 부서지지도 않고 전분기를 굉장히 빠르게 제거해줘서 계속 이제 전분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쌀 알이 하나도 안 깨지고 이렇게 잘 나오고 정확히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저희가 7분만 딱 불리고 있어요. 7분을? 네. 요거는 매 시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계절에 도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쌀 불리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햅쌀이 나와서 햅쌀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고 또 한 4월 달쯤 되면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장마 기간 때는 또 습기가 또 차니까 좀 더 덜 불릴 때도 있고 쌀알이 하나도 깨진 거 없이 진짜 좋아요. 저는 요리사로서 그런 뭔가 자긍심이나 직업 소명 의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초밥 찍으시면 알겠지만 생선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손질을 다 해야 되고 아무리 이렇게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정말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 들으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장이 좀 더 고생하는 집이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횟수로 치면은 16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나이는 33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요리를 했거든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마카세 스시야에서 있었고요. 일반 초밥집에서도 있었고 개인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칼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싼 건가요? 80만 원인가 주고 샀을 것 같아요. 80만 원짜리 칼이에요? 네. 그 더 좋은 칼도 있습니다. 여기 칼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큰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열심히 썼다가 너무 커가지고 속도가 안 나와서 봉인을 해두고 있습니다. 초밥집, 오마카세 집에서 다닐 때도 일을 좀 빨리 배우고 싶었어요. 출근할 때는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미리 일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주어진 업무를 다 하고 셰프님한테 저 일 다 했습니다. 더 할 거 없는지 물어보고 퇴근하고서도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밥 버릴 거면 가져가서 초밥 쥐는 연습을 좀 해보겠다고 맨날 이제 남은 초밥들을 가져가서 집에서 초밥 쥐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가발을 이제 랩으로 이제 감싸서 지하철 안에서도 초밥 쥐는 연습하면서 이제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밥을 해서 보시면은 요 정도면 13g이에요. 딱 나오죠? 네. 초밥을 주시는 분들은 다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딱 13g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빨리 초밥을 배워서 막 내 업장을 차리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일반 업장 들어가면 막 2년 동안 허드렛 일부터 해서 배워서 올라가야만 생선을 잡을 기회도 생기고 생선 잡을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오죽하면은 쉬는 날에도 이제 쉬는 게 아니라 횟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열정페이로 일할 테니까 생선만 좀 잡게 해달라 돈 안 받고 이랬습니다. 그 대신 생선을 잡게 해주니까 생선으로 이제 급여를 주신 거죠. 근데 그때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문을 행주를 잡고 문을 여시네요, 냉장고. 네. 제가 항상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행주를 항상 구비해서 행주로 이제 문을 열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이 행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연어 가지러 가는 거예요. 한 박스씩 매일 잡아요. 연어를 한 박스씩 매일 잡는다고요? 네, 많이 나가는 날에는 6마리씩 잡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그 항공에서 바로 이제 지금 가지고 온 상태예요.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딱 출하를 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이런 거래처는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발 벗고 찾아다녔어요. 직접 뭐 노량진도 가고 연안부두도 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고생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단순 도매 거래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아오시는 원청까지 이렇게 거래를 트게 됐습니다. 진짜 지금 갓 들어와가지고 엄청 신선합니다. 시뻘겋죠? 네, 아가미 이렇게 시뻘겋고 살이 되게 단단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런 연어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어요. 사장님처럼 유통업체 안 거치려고 직접 가서 받아오시는 분이 있대요? 아니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통업체 안 거치고 하는 분은요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장님도 놀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보면은 다 연어 받아서 쓰시는데 거기도 사장님이랑 똑같은 유통구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노량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노량진이나 다른 도매 업체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 연어 가지러 오고 이게 다 유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껴서 얼마나 남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유통비에서 다운이 되니까 고객님들한테 전부 다 두툼하게 해가지고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계신 것도 다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치도 이렇게 두껍게 썰어요? 그럼요. 참치도 이제 두툼하게 드시면 맛있잖아요. 와, 진짜 두툼하게 드리죠? 근데 이게 촬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두툼하게 썰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2, 13g 그 정도 주면은 이제 잘 주는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크게 해서 15g 이상, 한 18g 이렇게까지 활어는 주고 있고요. 연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g 이상, 한 20g까지 두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집어도 19g, 그다음에 다음 거 이게 19g, 이런 식으로 18에서 20g 사이. 매출 대비 재료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40% 이상, 거의 50%까지 이렇게 원가를 보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도 네. 다 이렇게 구멍 져 있고 초밥용 용기잖아요, 이거. 네. 고급 용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뚜껑을 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뱃살인가요? 네, 뱃살입니다. 확실히 윤기가 쫙 나네요. 네, 맞습니다. 연어가 생각보다 되게 기름진 생선이라서. 근데 방금 칼집을 넣은 부분이 있고 안 넣은 부분이 있는데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초밥이 잘 지워져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하얀색 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잘 안 지워져서 칼집을 넣어야 이렇게 잘 그 오므라들어서. 그다음에 요거는 참치 뱃살. 초밥이 잘 모양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칼집을 넣고 있습니다. 칼집을 내야 이런 식으로 초밥이 이쁘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면 되게 신경 썼다는 느낌도 들고, 판 보시면은 도자기라던가 돌판에 나가서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시면서 즐겁게 드시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오마카세 판초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건 광어 지느러미인데. X자네요. 네. 그 한 겹으로 드리면은 조금 그 덜 두툼해서 이제 조금 얇다 싶으면은 이렇게 두 개씩 겹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밥이 나오면 그 특제 소스를 위에 이렇게 발라줘서, 그래서 좀 더 감칠맛이 나고 윤기도 흐르고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스미소라고 하는 그 초된장 소스예요. 초된장 소스도 올려드리고, 간장 같은 경우도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발라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쓰는 재료 중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밥입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3만 원에 14피스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2피스를 더 넣어드려요. 사장님 지금 비싼 재료, 좋은 재료 쓰시고 이러면 얼마나 남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진율이 한 10%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나왔죠, 집에서. 그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9시 반까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요. 또 잔업이 있을 경우에는 뭐 10시, 11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되겠죠? 좀 남겨서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많이 남는다는 건 고객님들한테 그만큼 못 해드린다는 거고, 그러면 식사하시는데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그 이득을 더 취하겠다고 변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점점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게알 냉모밀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성게를 후룩후룩 좀 퍼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 메뉴라 가지고. 사장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모밀 육수 끓이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생강가루인데 독특한 킥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생강가루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육수가 끓고 나서 가스오브시랑 좀 특이하게 고등어, 이제 마른 고등어 포까지 넣어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은데 육수까지 직접 끓이세요? 네, 그럼요. 육수가 시판을 쓰면은 맛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직접 다 끓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뿐만 아니라 소스도 다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맛보고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소스도 부족할 때마다 늘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어요. 직접 다 만드는 거라서 뭐 소스, 간장 소스도 간장도 직접 끓이고요. 갈릭 소스, 눈꽃 소스, 샐러드 소스까지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26분을 끓이고 있어요. 26분이요? 네. 그 끓는 시간이 또 그 시즌마다 다른데, 육수 같은 것도 여름, 겨울 날씨마다 달라요? 네, 왜냐면 여름에는 물이 좀 따뜻하잖아요, 지하수가. 그래서 업장에 들어오는 물이 따뜻해서 빨리 끓어요. 근데 겨울에는 당연히 업장에 들어오는 물이 차갑겠죠? 그러면 당연히 늦게 끓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1, 2분 차이로 맛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시간까지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랑 파랑 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가 좀 넉넉히 들어가는 게 맛있어가지고. 오시면은 이 정도로 많이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원가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남는 메뉴가 아니에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첫 창업이 김포에서 시작했거든요. 고셰프의 신선한 연어라고 해서 창업을 했었는데 6개월 만인가 이제 배민 랭킹 1위를 찍고 고객님들이 다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내 음식을 좋아해 줄까? 맛있다고 해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이제 제가 음식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영업 종료하는 날에 종료한다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막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막 이제 주문 러쉬를 엄청 하시면서 요청사항이나 그 리뷰에다가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진짜 엉엉 울면서 일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가게 차리면 그 새로운 가게에 꼭 놀러 가겠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 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가게 사장님 위치는 어디죠? 여기는 인천 청라에서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청라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차로 30분 정도? 그럼 사장님 보이러 왕복 1시간을 감수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집안 사업 실패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빚이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로 일을 했어야 돼서 이제 이것저것 돈 되는 일, 인테리어나 고물상에서도 일했었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육점에 남는 잡뼈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싸게 얻어가지고
그걸로 국 끓여 먹고, 고물상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류수거함 수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옷들 이제 입고 그랬었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예. 그게 몇 살 때였나요? 그게 20살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20살 때면 네네. 가장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다른 세상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일을 하게 되고 동생은 이제 어머니랑 살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김포에서 동생이랑 저랑 배달 전문점을 차린 거예요, 초밥집을.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가족들이 합쳐서 같이 살게 되고, 그렇게 지금 고셰프라는 업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창업 비용이 1억 5천 정도 든 것 같아요. 메인 상권도 아니고 구석에 있는 상권이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상가들이 싸게 나온 시기에 차려서 그나마 조금 그 부분에서 세이브했던 것 같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 가족끼리 전부 다 한 거예요. 벽이랑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페인트 사서 하나하나 다 칠한 거고요. 타일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돈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다 사다가 발라서 붙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그렇게 막 엄청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운영을 했어요. 그때 시기에는 퇴근이 새벽 1시였어요. 정말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배달 에피소드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이 안 되는 날이 있으면 가족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열심히 배달을 뛰었죠.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팔아보자.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기만 해요. 예를 들어 별점을 낮게 주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변했으면 하는 기회를 주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전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쓴소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다. 손님이 가득 차 있잖아요. 네네.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못 보여드린 모습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자연산 능성어예요. 여기 사이로 해서 찍어서 업장의 노하우를 다 그냥 알려드릴 생각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이긴 한데 예. 자기소개 한번. 고셰프 신선초밥 운영하고 있는 고셰프라고 하고요. 사실 저번에는 제 인생 얘기는 해드린 것 같은데 음식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능성어인데 이제 오마카세 초밥에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마리는 작업해 놨고요.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제주도에서 온 자연산 능성어예요. 요거 진짜 용왕급이라 가지고, 얘는 머리인데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안 버리고 좀 놔뒀습니다. 오, 와, 이 정도 크기. 다금바리 친구거든요, 얘가. 이런 건 진짜 연중에 몇 마리 안 나와가지고, 작은 사이즈는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는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잘. 근데 이거 가격도 진짜 살벌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비싼 만큼 퀄리티 자체도 장난 아니에요. 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와, 무슨 육고기 같아요. 네. 그냥 살이 워낙 단단해요, 얘는. 어느 정도 숙성을 해야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얘는 숙성이 한 일주일 정도 된 상태거든요. 이 껍질도 조금 드라이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 있어요. 탈피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조금.
아무래도 껍질이 마른 만큼 살이랑 착 달라붙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귀한 생선이라 한 번 하다가 살이 나가면 마음이 아프니까 살이 날아가거나 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떼야 최대한 이제 안 붙고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 좀 뼈가 붙어 있어서.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해야 초밥 모양으로 결과물이 될지. 아, 이게 첫 단을 좀 잘라내주고요. 이런 식으로 초밥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찰기도 좋고 지금 제가 썰어보니까 기름기가 좀 살아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쉽게 못 먹는 다금바리과 생선이라 가지고. 네. 와, 손에 기름. 와, 기름기도 좋고 식감도 좋고 완벽한데요? 그리고 한 점이 되게 두껍네요. 먹어보니까. 그쵸. 제가 이제 맨날 늘 배우러 다니잖아요. 비싼 초밥집들은 항상 두꺼워요, 네타들이. 그래서 한 입에 먹었을 때 딱 그 입에 차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을 좀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한 입 가득 되는 초밥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바로 남네요. 네. 이제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좀 가리면 조용히 좀 있으니까 이 눈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이로 해서 여기 딱 찍어서 이렇게 빡 누르면 여기 신경이 딱 죽으면서 바로 이제 뇌를 파괴하면서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좀 뭐랄까. 이 붉은 빛이 막 사라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한 번에 딱 죽게 되는 거예요. 야, 티가 확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날 줄 몰랐는데 저도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아, 이 파란색 점이 되게 선명하네요. 그렇죠. 이제 개체마다 좀 다른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딱딱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다의 미녀라고 불리죠. 바다에? 바다의 미녀? 바다의 공주? 약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삼도미? 네, 삼도미.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왕자. 아, 둘이 부부 관계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별명만 그렇게 붙이는 거지 부부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네. 피가 많이 나오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나와요. 아직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얘도 이제 꿈틀꿈틀 들어오죠.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는데도. 그래서 얘도 이제 구멍을 또 보여드릴게요. 위에 신경 구멍이 있어서 위에 넣으면 살살 넣으면 난리치기 때문에 얘도 한 번에 한 번에 넣어서 천천히 넣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색이 이 정도의 색에서 살짝 이제 발색이 좀 죽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요. 그래도 완전 반질반질한 거에서 살짝 좀 죽어있는 느낌이죠. 여기 아래가 피 나오는 구멍이 혈관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뼈 바로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얘도 살살 넣으면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난리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때 항상 한 번에 훅 넣어서 빼줘야 이제 신경 제거가 제대로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쭉 해서 펴주세요. 근데 이게 좀 오늘 하루에 들어온 물량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광어. 네, 이렇게 해서 자연산 대광어 시켜봤고 엄청 크죠? 자연산 광어가 또 이제 안 좋은 철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피 빨갛고 그런 광어가 아니라 이런 A급 광어들은 괜찮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얼음돔도 사이즈가 엄청 큰 거는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얼음돔, 이게 더 자연산이에요.
이 생선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생선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자연산 부실이에요. 저희가 자연산 어종들 다 이제 그 일반 초밥에도 2피스씩 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큰 어종들을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데, 예. 이것도 다 작은 사이즈예요. 오늘 큰 사이즈가 잘 안 나와가지고 지방에서 각 지역에 계신 이제 분들이 신경 심해를 직접 해주세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피까지 빼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참돔. 네,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연산 참돔을 이렇게 몇 킬로짜리예요? 이게 그래도 한 4kg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잘 나와가지고 보내달라 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이건 민어. 이번에는 작은 거밖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작은 거라도 퀄리티 차이가 확실합니다. 살 보십시오. 오. 이게 진짜 A급 민어예요. 완전 탱글탱글해. 완전 탱글탱글하고 딱 썰어서 보는 순간 뽀얗게 이렇게 살이 뽀얗게 차 있죠. 이렇게 부레가 있잖아요. 민어가 올라오면 다 부풀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니까 많이 선어로 유통되거든요. 활민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진짜 좋아요. 기름기도 차 있고. 이건 지금 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완도에서. 네, 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완도에서 전처리해서 올라온. 네, 그런 민어입니다. 활민어라고 표현하신 거는 지금 죽어서 왔잖아요. 아, 예, 그렇죠. 활민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경매에 있을 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선상에서 살아 있는 민어를 이제 경매로 할 거 아니에요. 경매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상에서 방열을 했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떤 전처리 작업을 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와. 사실 딱 봐도 이제 생선이 크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딱 봐도. 근데 왜 네. 지금철에 자연산 광어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살이 안 좋은 이유가 산란철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게 되면은 영양소가 다 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살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게 알인데 아직 다 안 차가지고, 네, 차기 전에는 살이 괜찮아요. 근데 산란을 한 후 영양소나 그런 걸 먹고 나서 다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좋아요. 근데 아직 완전 여름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제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광어들은 괜찮아요. 이게 자연산 광어는 그리고 여름 되면 홀쭉할 때가 많은데 이 정도면 진짜 빵빵하고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 정도면 진짜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 다. 저희 영상 일식 업계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아, 정말요? 이 광어 자연산 광어인데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장의 노하우를 다 그냥 알려드릴 생각으로 두 번째 편이라 왔는데, 광어를 이렇게 비늘만 벗기게 되면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이 광어 점액질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얘는 지금 자연산이라 그런 점액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점액질이 안 묻어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찐득찐득한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전혀 없죠. 근데 저희는 그것마저도 이제 냄새가 좀 나면 안 되니까 솔로 그 점액질을 완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깔끔하게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이 27일자 광어예요. 오늘이 27, 28, 29, 30일이니까 3일 숙성된 거잖아요. 지금 거의 다 말랐어요. 수분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육질 안쪽은 단단해지고, 냄새 맡아보셔도 냄새가 아무 냄새도 안 나죠? 무향인데요. 네네, 깔끔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뒷면도 맡아봐도 되나요? 아, 예. 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세척 작업을 안 했으면 그런 광어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그 냄새가 이제 살속까지 배었을 텐데, 이렇게 작업을 잘 해놓으면 깔끔하게 드라이 에이징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뽀얗게 잘 나와 있죠. 살이 수분기가 거의 없게 유지되다 보니까 껍질이 말라있기 때문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살살살살살 빼줘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이 정도로 해야 이게 껍질이 안 달라붙고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천천히 해서 벗겨야 기름층도 다 살릴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광어 같은 경우에도 늘 두툼하게 나가고 있고요. 15에서 18g 사이로 해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17, 17, 18. 두툼하게 드리면은 이게 이 정도 그램 쓰면 진짜 사실 엄청 큰 거예요. 두께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은 입안에서 그 꽉 찼을 때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 세척 중인데 생선 작업을 하다 보면 손톱 사이사이에 그 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의사분들은 완전 멸균 상태로 수술을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대한 위생 챙기고 깔끔하게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세척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 보시면은 저는 사실 손톱이 좀 이렇게 덧살이 좀 나와 있는 그 손톱이라서 이렇게 바짝 안 깎으면은 이 덧살 부분에 그런 생선 기름이나 때가 껴가지고 아예 그냥 바싹 깎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좀 지어야 제 마음도 편하고 고객님들이 이제 뭐 해산물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더욱더 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는 위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올라가는 저희 특제 소스 이렇게 발라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 소스를 바르고 금방 이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1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1시간 지나면 이렇게 버려요? 네, 버려버리고 생선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비린내가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간장이나 소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교체를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디레야끼 소스 발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18,000원짜리더라도 화로가 광어, 참돔, 자연산 부시리 2개. 일단 18,000원짜리에 이렇게 두툼하게 화로 4개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뭐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런 거 없죠 지금? 네. 방송이 나온 이후로 청라점은 연매출이 20억까지 올라갔어요. 요즘에 2호점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거든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거 당연하고 평소에는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신경을 좀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연산 참돔은 오히려 기계가 비닐에 잘 안 쳐져요. 사이즈가 크니까 비닐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들도 있어요. 막 이제 6kg 넘어가는 사이즈도 있는데 그거는 비닐을 그냥 기타 피크로 써도 됩니다. 참돔은 진짜 머리가 너무 커서 그쵸. 진짜 수율이 별로이네. 네, 진짜. 그래서 참돔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급 어종이죠. 머리가 이만큼 나오니까 사실은 수율이 이제 30%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엄청 이쁜 개체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이뻐요? 생선도 다 개체마다 발색이 좀 다른데 수위 높은 데 좀 있으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색깔이 변하고 좀 수심 깊은 곳에 있으면은 햇빛을 더 적게 받아서 또 색깔이 다르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커 보였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그러게요. 되게 조그매졌어요. 예. 이걸 이제 그 숙성하잖아요. 그 침수 숙성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물에 바로 가라앉혀가지고 물 속에서 일정한 온도로 숙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녹슬지 않는 추예요, 추. 낚시에 쓰이는 무게를 가중시키는 거죠. 왜냐면 생선 자체를 이제 물 속에 가라앉기 위해서 저는 안에다가 추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떠오르고 이렇게 물 속에서 가라앉게 되죠. 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전방위로 일정하게 온도가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닫아도 물속에 있으니까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숙성 기간이 되게 오래 가도 가장 살이 오래 가요. 그래서 장기 숙성하는 경우에는 한 달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공을 하는 과정인데 진공용으로 청소기를 진공기 하나 사셔도 진공기요. 진공이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터져요. 이게 적당히 제가 텐션을 잡을 정도로만 진공이 돼야 되는데 사장님이 원하는 그 진공 정도를 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딱 좋게 나와요. 이 정도? 네, 요 정도. 이거보다 센 모드로 하면 터져요.
다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게 하시는 거겠네요. 예, 생선 많이 버렸습니다. 아, 또 이것 때문에도? 예, 그렇죠. 숙성고 안에 넣어놨는데 물을 먹어버리면 또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살에 물을 먹으면. 비닐팩도 진공용으로 나오는 진공팩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터지더라고요, 확실히. 요거는 또 따로 찾은 거예요? 예, 요게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않은, 네, 얇지도 않은. 네 맞습니다. 얘는 며칠 됐나요? 참돔은 이제 29, 이틀 된 거. 또 참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껍질이 좀 말라 있죠. 굉장히 뽀얗게 잘 나왔죠. 오, 왜 이렇게 뽀예요? 이게 숙성이 잘 돼서 안에 기름기가 엄청 뽀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바로 얼음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탱글탱글하게 잘 마스카가 됐습니다. 예. 진짜 이쁘네요. 예, 예쁘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갈빗대 날리고 이게 최대한 살리다 보니까 앞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리다 보니까 오, 뱃살이 두툼하게 잘 살았네요. 조용하게 이렇게 잘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먹었을 때 이제 기름이 너무 팍 터지니까 느끼해요, 엄청. 아, 이 부분이? 네, 너무 기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좀 제거 좀 해주고요. 이렇게. 이것마저도 뱃살마저도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한 피스를 만들고 있어요. 오, 그럼 이거는 특별한 부위인데 어디다 쓰나요? 그냥 일반 초밥에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냥 네, 부분 없이? 네. 아, 이건 랜덤이라 당첨 제도네요. 네, 당첨제도입니다. 고기를 한번 제거해주고요. 아, 날려야 돼요? 네, 왜냐면 그냥 쓰면 초밥이 좀 안 이쁘게 나와요, 모양이. 아, 여기에 날개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칼집을 한 번씩 내주고요. 근데 칼집은 깊게 안 들어가게 최대한 얇게 해서 살짝만, 아주 살짝 넣는. 아주 살짝. 와, 면적이. 장난 아니죠. 두께랑 면적이 장난 아니다 보니까 한 입에 넣었을 때 또 맛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기름층들이 입에 들어가면 빵빵 터지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먹어보면은 숙성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찰지고 부드럽기도 하면서 맛이 엄청 좋아요. 저희 화로도 이제 잡으러 가거든요. 저 생선이 끝이 아니라 화로도 잡아요? 예, 저희가 이제 자연산을 쓰는데 양식 어종들도 좀 쓰고 있어가지고 양식 어종들 좀 보여드리려고. 아, 그리고 요거 여름 생선 벤자리도 좀 고급 스시에 쓰려고 좀 사이즈 큰 거 구해왔어요. 요즘 사이즈가 커가지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잘 쪘습니다. 이 생선이 예. 되게 예쁘고 뭐랄까 고급져 보인다 할까? 아, 그쵸. 가격도 싸악하고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드시면 지루하니까 조금씩 계절마다 좀 바꾸곤 있어요. 얘네 뇌를 가리면은 조금 이제 온순해져요. 그리고 뇌를 찔러가지고 여기를 한번 딱 찌르면 바로 즉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이죠? 뇌 부분을 딱 찔러서 바로 딱 죽이는 거. 오, 입에 걸리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생선을 바로 죽이지 않고 막 오래 놔두면서 잡다 보면은 파닥파닥거리면서 생선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살에 상처도 나고 피도 먹고 안에 내장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한 번에 죽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아, 죽이긴 했는데 신경은 살아있고. 네, 비늘 친 다음에 신경 파괴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신경이 살아있어서 막 난리치죠? 그래서 넣을 때 확 신경관으로 해서 딱 파괴를 시켜주는 겁니다. 파괴하면 이렇게 척수액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척수를 없애줘야 그래서 신경 제거가 딱 돼서 완전히 이제 신경 제거가 된 상태. 숙성을 하더라도 오래 장기 숙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숙성이라는 게 부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물기를 잘 제거해줘야 썩는 거 없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마르지 않게 적당히 이제 수분기를 뽑아주는 게 또 관건입니다. 안에다가 해동지를 늘 잘 채워놔주고요. 근데 요런 데도 내부에서 이제 그 수분기가 좀 나와요. 수분이. 만약에 장기 숙성을 한다 그러면 3, 4일 정도 후에 갈아줘야 돼요. 네. 근데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잡혔다 더 이상 안 갈아줘도 되고요. 요거는 아까 아침에 잡았던 벤자리인데 저희가 훈연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벤자리를 또
잡으면 또 벤자리는 나름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보면은 기름기가 장난 아닙니다. 오. 네, 확실히 여름 생선이라서 기름기가 엄청 반질반질하죠?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벤자리 같은 경우에도 생선 껍질을 익히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물로 부어서 익히는 방법도 있지만 불을 토치질해서 익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불이 닿으면 근데 끄스름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라이팬에다 딱 익혀버리면은 끄스름 없이 골고루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기름 안 붓고? 네, 기름 안 붓고. 기름은 어차피 이제 생선에서 자체적으로 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껍질을 익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익었죠? 그리고 생선 기름 자체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익은 벤자리 껍질입니다.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해서 서서히 태우기 시작하면 연기가 나옵니다. 오, 진짜 잘 나오네요. 진짜 잘 나와가지고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배이게 되면은 냄새 한번 더 보실래요? 오, 되게 강하게. 강하게 배웠죠. 이 정도 배워야 이제 먹었을 때는 확실히 향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살 속에 배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 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죠? 이번에는 광어를 좀 잡을 건데, 광어도 저희가 2kg에서 3kg짜리를 쓰고 있어요. 얘는 양식 참돔. 얘도 사이즈가. 얘도 크죠. 그래도 얘도 한 3kg 이렇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 3kg 대 무조건 사이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면 또 별로일 때도 있어요. 아, 너무 크면 오히려. 예를 들어 뭐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한 40cm 그 정도 4자급이 맛있는데, 예를 들어 50cm가 넘어가는 건 자연산이잖아요. 50cm까지 괜찮은데 60cm까지 가면은 너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 그래서 살이 더 물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낚시 다니면서 잡아봤는데, 원래 이제 일하기 전에는, 가게 차리기 전에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낚시 가가지고 갯바위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산 어종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자연산 광어, 자연산 참돔 이미 잡았잖아요. 네. 근데 왜 또 양식 참돔, 양식 광어까지 잡는 거예요?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상황에 따라서 늘 저희가 일정하게 수요를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양식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숙성을 잘하면은 둘 다 거의 뭐 동급으로 맛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연산도 쓰고 양식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어도 여기 뼈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얘도 한 번에 넣을 때 촥 넣어야 척수가 다 파괴가 되면서 신경이 제거됩니다. 천천히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를 일어나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촥. 양식 광어는 방금도 보셨듯이 엄청 미끌미끌해요. 점액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자연산이랑 다르게 얘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이드 부분은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액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점액질이 나와요. 꼼꼼하게. 네, 솔로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솔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네. 뽀득뽀득하죠? 오. 완전. 네, 완전 뽀득뽀득합니다. 아, 요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네. 아니. 오늘은 진짜 다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바로 쉬는 게 아니라 맨날 공부하거든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도 제 마음대로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놔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쉬면서도 유튜브를 보면서도 업장 관련된 거나
이 수산물 관련된 거나 그런 거를 보고 싶은데 자꾸 알고리즘이 다른 걸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싫어요를 눌러요. 생선 관련된 거나 음식 관련된 거나 그런 것만 뜨게 만들어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쉬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쉬면서도 유튜브 보면서 재밌게 공부를 하면 쉬면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매일매일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 광어는 그냥 드라이에이징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추를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대광어 같은 경우에는 살도 크고 단단해가지고 한 4일에서 5일은 해야 초밥으로 먹기에 괜찮은 이제 식감이 나오고요. 수족관에 넣으면은 진짜 일주일 숙성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로바로 날짜에 맞춰서 쓸 것들은 진공을 안 하고 그냥 드라이 에이징으로 갈 거예요. 이거를 아예 그 꽁꽁 랩에 싸거나 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져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생선 살 사이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아파트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랑 차이가 나가지고 벽이 갈라지고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쓰잖아요. 그것처럼 냉장고를 열고 닫기 시작하면은 온도 차이가 생겨요. 랩을 안 싸고 그냥 해동지로만 이렇게 싸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감을 날리면서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 안 생기겠죠? 외부 바람이 이제 순환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가 뚫려 있어서 공기 순환이 되거든요. 위에는 바람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직바람을 맞으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습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칸 분리해서 숙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돔은 이틀에서 3일 정도로 맞추는 게 제일 맛있고 광어는 3일 이상, 3일에서 4일 정도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번에 또 못 보내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피조개인데 고급 초밥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선도가 상당합니다. 당일날 피조개 작업을 해서 보시면 원물이 엄청 좋죠. 때깔이? 예, 때깔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마저도 약간 피조개다 조개다 보니까 바다 맛이 좀 나잖아요. 고객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서 바닷물을 씻어내가지고 이렇게 얼음물에 해서 좀 탱글탱글하게 해주고 고객님들도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점액질이나 그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좀 깨끗하게 좀 몇 번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오돌오돌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하나도 그런 그 조개의 향이나 그런 게 없죠. 네.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깔끔한 맛. 조개 특유의 단맛만 딱 남고. 예, 맞습니다. 캐비어나 연어알처럼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구슬을 좀 만들어가지고 펄을 좀 만들어서 식초로 그래서 좀 킥포인트를 좀 주고 싶거든요. 요거는 한천분말인데 한천분말로 해가지고 좀 굳히는 작업을 좀 할 것 같아요. 식초를. 한천분말? 네. 한천가루요. 그 다음에 끓여서 녹여줄 겁니다. 식용유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 이게 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식용유를 좀 넣어서. 이렇게? 네네네. 식용유가 저항이 있어서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이렇게 알맹이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만들어져서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알맹이 크기도 수작업이네요. 네, 그쵸. 이런 걸 할 생각을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뭘 이제 좀 올려드리면 좋을까, 평소에 드셔보신 거랑 좀 다르게 어떤 키포인트를 좀 줄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새로운 게 또 뭐가 있나 찾아보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면 고객님들이 입이 또 만족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식용유 기름에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있는 거를 좀 빼서 헹궈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초가 이렇게 타주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또 새로운 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우 위에다 좀 올려드리고요. 또 너무 많으면은 또 팍 터지는 느낌 때문에, 식초 맛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또 보여드릴 게 이거 케이퍼인데 연어에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훈제 연어 같은 데 같이 먹는 걸로 쓰이는데 그냥 먹으면은 너무 흔하니까 한번 튀기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염도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짭짤하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너무 짭짤한 염도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수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상태로 튀기게 되면은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튀겨지지가 않고요. 한번 튀겨줍니다. 그럼 이게 짭짤한 맛하고 감칠맛이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세게 해서 팍 튀겨주고 있어요. 완전 갈색깔로 수분을 좀 빼줄 거예요. 케이퍼가 기본적으로 꽃봉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기면은 꽃봉오리가 피어올라요. 케이퍼가 꽃봉오리였어요? 예, 안에 꽃 그 수술이라 그러죠.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과학실 같은데요? 아, 그렇죠. 약간 좀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다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봉오리가 피어 올라가지고 여기 꽃봉오리라는 게 보이죠? 예. 기름 제거인가요? 네, 기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뜨거. 팝콘 같죠? 네, 진짜. 팝콘처럼 바삭바삭하게 터지는 식감이 있어서 저는 이런 식감들을 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신선한 짭짤한 팝콘. 신선한 짭짤한 팝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도 이거를 초밥에 올려서 먹었을 때 그런 이제 회의 녹진한 맛도 느껴지지만 요게 한번 딱 씹혔을 때 그 입안에서 되게 이제 그 염분기라던가 소금이 중간에 탁 터지고 그다음에 바삭바삭한 식감도 생겨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올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 나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케이퍼는 연어에 원래 잘 어울리게 드시니까 이제 연어 위에다가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1호점 왔는데 웨이팅이 좀 많아가지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얼른 좀 넘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바쁘면 네. 막 밖에 웨이팅도 엄청 많고 오늘 얼마나 파셨어요? 많이 파는 날에는 하루에 1,000만 원도 넘게 팔고 있습니다. 홀 매출만 해서 83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하루예요 이게 하루? 예, 하루요. 배달까지 합치면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원가율 관리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매출이 오늘은 포함 안 됐고요. 2억 3,500. 네, 2억 3,500만 원 이렇게 지금 매출 나왔습니다. 5월달? 네, 5월 달이요. 주차 공간이 사실은 여기가 주거단지라 가지고 많지가 않잖아요. 부지를 좀 빌려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지금 꽉 차가지고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생선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오늘 또 연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청에서 가져왔거든요.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삼촌이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예, 굉장히 선명하죠. 예, 완전 S급 A급 이런 생선만 쓰고 있어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 3마리면은 한 2, 3일이면 써요. 청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3마리씩 받아요. 연어 초밥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장님 버섯도 써요? 예. 그 일반 생선 초밥보다 버섯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버섯이 진짜 맛있게 생겼고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리뷰가 달리길래 이게 버섯 초밥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버섯 맛이 안 나게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약간 버섯인 듯 버섯이 아닌 그런 초밥을 만드니까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 있잖아요. 네. 이거 어디 안 써요? 저희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죠, 직원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쓰는 육수로 써서
이제 남겨놓을 겁니다. 푹 끓여서 표고버섯의 맛과 향을 아예 빼버리고 있습니다. 국물을 쓸 게 아니라 다 버릴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와 저걸 다 버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 속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저 표고버섯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표고버섯 그 육수가 되게 사실은 저 육수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초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 아예 버섯의 맛을 다 빼버렸습니다. 심지를 너무 바짝 안 자른 것도 그 약간 쫄깃한 그 식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완전 바짝 자르진 않았어요. 기둥 쪽이 좀 쫄깃쫄깃한 게 더 강하잖아요. 그런 약간 디테일이 좀 숨어 있는 거죠. 버섯향이 그거를 좀 없애면 맥맛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생선 맛을 좀 입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선 뼈로 이제 조림을 하고요. 신선한 연어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안 나고 이제 되게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어 뼈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육수를 좀 끓여내겠습니다. 조림질 투하해서 천천히 좀 졸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이게 시간이 걸려요. 조림이라서 충분히 졸여내야 맛이 올라오거든요. 생선 그 연어 뼈에서도 이제 기름진 성분이 좀 나와야 되고 맛이 좀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죠. 칼집을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초밥 모양으로 딱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의 시그니처 초밥이죠. 안키모 아기 간이거든요. 퓨레처럼 만들어가지고 김부각을 이렇게 올려주고 픽포인트를 주기 위해 간장을 조금 더 발라주고 있습니다. 무늬까지 올려서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사실 이걸 되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 진짜 안키모니 진짜 맛있다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어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자레인지예요. 수분을 빼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수분으로 좀 열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찌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수분이 더 많이 들어가서 너무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그다음에 오븐 같은 데 익혀버리면 바삭바삭 구워져 버리니까 전자레인지가 사실은 원래 그대로 따뜻하게 만드는 데는 제일 최적인 아이템입니다. 장어 초밥. 장어도 장어 소스 듬뿍듬뿍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리는 야꾸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초밥 위에 올리는 것들 하나하나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고 엄청 제가 좋아하는 다시마 염장절임이라고 시오콤부라 그래요. 요거를 또 올려서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거든요. 지금은 요거 좀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참치는 고소한 향이 좀 나서 그 뉘앙스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공장에서 짠 게 아니라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 살짝씩 터치해주고 간을 제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것들 살짝씩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들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건 스미소인데 이렇게 스미소 이제 올려주면 톡 쏘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더 다양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좀 맛을 좀 배합해서 하고 있어요 항상. 요거는 계란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알근 제거도 다 한 상태고요. 가스오브시 우려낸 물이랑 물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래야만 부드러운 계란찜이 나옵니다. 푸딩처럼. 이것도 또 연구하셨겠죠?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오마카세 업장 다니면서 배운 레시피라 농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계란물인 특성상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거품이 생기잖아요. 요걸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로 한번 쏴주면 돼요. 완전 이제 기포가 하나 없이 사라졌죠? 찰랑찰랑 흔들리죠? 이렇게 계란찜 위에 뿌리는 소스를 또 이제 저희가 따로 만든 거거든요. 겉에 코팅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떠서 드시면은 푸딩처럼 젤리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탱글탱글하죠? 대박.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워요. 예. 와 진짜 맛있다. 그쵸? 진짜 맛있다. 맛없으면 안 팝니다. 진짜로. 6번에 지금 하나 나가면 돼요. 요거는 오마카세 초밥 포장인데요. 제일 비싼 초밥이니까 고급 용기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깔끔하게 담아드리면 엄청 기분 좋을 거잖아요. 너무 예쁘죠? 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종류까지 해서 붙여드리면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아시니까 담는 것도 비닐봉지 안 담고요. 이렇게 예쁜 백에다가 담아드리고 있어요. 프리미엄하게 프리미엄하게. 포장이어도 네, 포장이어도.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 고급스럽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구비를 좀 해놨습니다. 저번에 그 쌀 얘기는 했는데 제가 못한 말이 많아가지고 나온 쌀을 더 맑은 물이 나오도록 3번 더 따로 씻어줍니다. 전분기 컨트롤을 하는 게 쌀 식감이랑 탱글탱글한 거를 좀 잡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쌀 씻을 때는 늘 좀 천천히 씻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여름이라 좀 나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깨져가지고 그래야 하나도 안 끼지. 이런 A급 쌀이 되어야 초밥 밥 먹을 때도 찐득거림이 없어요. 3번까지만 씻으면 이제 맑은 물이 나와서 탁하지 않은 맑은 물이 나오죠. 여기 안에 있는 여분의 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똑똑 떨어지는 여분의 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털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그래도 꽤 되니까 50ml만 더 들어가도 진짜 밥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하듯이 계속 쳐준다고요? 예. 이래야 물이 확실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탁탁 치면서 확실히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엄청 빠집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써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밥솥 썰이 있는데요. 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 밥솥을 찾다가 공장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니까 광기로 이제 저기 회장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거기 있는 밥솥들을 다 이제 빌려주셨어요. 계속 막 이제 밥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그냥 밥 기계들을 다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최적의 이제 밥맛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량은 지금 2kg 기준에 1950을 잡았는데 그 쌀마다 달라요. 어떤 쌀을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4kg 할 때랑 또 3kg 할 때랑 2kg 할 때랑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디테일하게 맞춰주면 더 맛있는 초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바로 비비지 않고 김을 이렇게 한 김을 빼줘요. 공기로 좀 코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운 바람을 맞아서 밥이 코팅이 되면 훨씬 더 이제 텐션이 살고 꼬들꼬들하게 밥알이 하나하나 살게 나와서 그 초대리는 그 온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름엔 더워서 뜨거운 초대리가 나갈 거고 겨울에는 차가운 초대리가 나갈 텐데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밥이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밥을 비벼줄 때 차가운 초대리가 들어가면 한 번에 수축을 하기 때문에 늘 초대리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대면 전부 다 골고루 이제 초가 풀어지게 섞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좀 맛있는 걸 드셔야, 그리고 좀 제가 만족할 만큼의 뭔가를 드셔야 제가 좀 편해요. 판초밥의 한계가 사실은 밥이 좀 따뜻하게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손님들한테 나갔을 때는 한 판에 맞춰서 나가니까 점점 밥이 식을 텐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돌판을 데워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접시값만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하나에 4, 5만 원짜리예요. 이 하나에? 예. 이런 거 그래도 다 사기 그러시고 다 보시면은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 가지고. 중국산 아니네요. 예, 중국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국수 접시인데 독일 제품인데 되게 유명한 그 주부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예쁜 건 비쌉니다.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 도매가로. 모수에서 안성재 셰프님께서 만드신 메뉴인데 완전 따라하기보다는 레시피를 좀 다르게 해볼 생각이라 전복 내장을 좀 다듬고 있습니다. 뭘 제거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날개 부분이 있는데 질긴 부분이라 가지고 순수 내장만 좀 따로 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소라던가 그런 걸 육수를 우려낸 거를 섞어가지고 곱게 갈아줄 거예요. 전복 내장 색깔은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서 초록색이 많을 때도 있고 이렇게 황장일 때도 있고요. 좀 채 걸러가지고 더 곱게 내릴 거예요.
알맹이가 남네요. 네, 알맹이가 남죠. 아무래도 내장이다 보니까 생크림을 넣고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파스타 소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전복 내장 색깔이 나죠? 끓기 시작하면 정확히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해서 조금만, 여기 도토리 국수인데 겉면을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소금을 넣거나 그렇진 않네요. 네, 면 자체에 간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방금 뿌리신 건 뭐죠? 트러플 오일인데 향이 지금 엄청 피어오르고 있죠? 오, 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트러플 향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한 향이 오일 향이라서 원래 트러플 향은 그런 향이 안 나는데 고객님들이 오일 향을 좀 바라시니까 트러플 오일을 저도 이제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레시피를 좀 짜려고 생각 중입니다. 늘 제가 옳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트러플이 네. 늘 트러플은 되게 넉넉히 갈아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넣어줘요? 네, 그럼요. 방송이라서 촬영이라서 이제 많이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비싼 재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 비싼데 제가 유통업체를 따로 찾았어요. 해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가격 제일 최고로 이제 낮춰달라, 제가 열심히 팔아보겠다, 최대한 좀 부탁 좀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해서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빨리? 금방 불어서. 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가족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됐거든요. 집안에 딱지도 끊기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어요. 살 곳이 없어서. 겨울에는 이제 목재 같은 거 떼가지고 겨울을 나고, 씻을 때도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이제 물 데펴가지고 씻고, 그리고 제일 서러웠던 게 먹을 게 당장 하루 아침에 바뀌어버리니까 정육점에 가가지고 그 버리는 뼈 있잖아요, 잡뼈들, 그런 거 좀 싸게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 죄송하다, 돈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들고 와서 들통에다가 끓여요. 끓여가지고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국물 해가지고 먹고,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하겠지만 당장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돈 되는 거는 다 찾아다니고 고물 그런 걸 모아가지고 파는 일을 또 했었어요. 방방곡곡을 다 다녔어요. 샤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진짜로. 지금 뭐 일 열심히 하고 힘든 거, 잠 못 자는 거, 그때 시절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늘 제가 고객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한하게 감사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장사 잘 되는 거 진짜 너무 축복받은 일이고 행복받은 일이죠. 그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감사함에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에요. 항상 늘 이제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2호점을 차리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탈모가 엄청 크게 왔어요. 머리털 빠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다 빠져가지고 일본 장인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들을 이번에는 요리 관련해서 좀 많이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